전기차 태아조 여러분, 태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특별한 게 요즘 전기차 관련해서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테슬라 세미입니다. 왜 갑자기 이게 핫해졌냐고요? 기름값 얘기, 전기 트럭 얘기, 물류 혁신 얘기가 동시에 터지면서 지금 전 세계 물류업계가 이 트럭 하나를 어마어마하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깊게 파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테슬라 세미가 이렇게 뜨거운지 완전히 이해되실 거예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이런 핫한 정보 놓치는 일 없으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제이 레노 아시죠? 미국에서 자동차 마니아로 유명한 전직 코미디언이자 토크쇼 진행자인데 이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제이 레노스 게러지예요.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성지 같은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나온다는 건 그 차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7분짜리 풀 세그먼트로요. 47분이면 그냥 간단히 시승하고 와 좋네요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으로 차를 뜯어보고 설명하고 실제로 운전까지 해보는 분량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테슬라에서 두 명의 핵심 인물이 나왔는데요. 한 분은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고 또 한 분은 세미 프로그램 디렉터 댄 프리스틀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직접 나와서 테슬라 세미의 개선 사항들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털어놨어요. 그냥 홍보 영상이 아니라 실제 개발자들이 나와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설명하는 자리였으니까 정보의 신뢰도가 완전히 다르죠. 잠깐 테슬라 세미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세미는 영어로 세미트럭의 줄임말인데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흔히 보는 초대형 화물 트럭, 그러니까 18바퀴 달린 그 큰 트럭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클래스 8 트럭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인데 이걸 전기로 만들겠다는 게 테슬라의 목표였어요. 처음 발표됐을 때가 2017년이었으니까 거의 8년 가까이 된 프로젝트죠. 그리고 지금은 실제 도로 위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대가 굴러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번에 공개된 개선 사항들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가장 먼저 댄 프리스틀리가 꺼낸 얘기가 바로 무게 감소였어요. 이전 버전 대비 약 450kg, 그러니까 파운드로 환산하면 약 1000파운드를 줄였다고 했는데요. 그 정도가 뭐 대단해? 싶을 수 있는데 이 숫자가 화물차 맥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8 트럭은 법적으로 총 차량 중량에 제한이 있어요. 미국 연방 기준으로는 최대 총 중량이 정해져 있는데 트럭 자체가 가벼울수록 그만큼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류회사 입장에서는 한번 운행할 때 화물을 얼마나 더 실을 수 있느냐가 곧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배달 한 번에 더 많이 싣고 가면 그만큼 운행 횟수도 줄고 연비도 절감되고 결국 운영 비용이 낮아지죠. 테슬라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펩시코나 프리토레이 같은 대형 식품 물류 기업들인데 이런 곳들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럭 한 대당 450kg 차이가 전체 물류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누적되는 거예요. 거기다 가벼운 차량은 가속할 때도 언덕을 오를 때도 일정한 고속도로 속도를 유지할 때도 더 적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기차에서 이건 곧 배터리 소비량 감소, 즉 주행 가는 거리 증가로 이어지죠. 실제로 제이 레노가 이 세미를 직접 운전하면서 다른 세미 한 대를 통째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끌고 있는 느낌이 안 난다고요? 트럭 운전사 경력이 있는 게 아닌데도 이런 감각을 느꼈다는 건 정말 주행감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로 나온 게 공기저항 계수, 영어로 드래그 코에피션트 얘기였어요.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직접 꺼낸 목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부가티 베이런의 공기저항 계수보다 낮게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부가티 베이런이 어떤 차예요? 세계에서 가장 공기역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슈퍼카 중 하나잖아요. 가격만 해도 수십억 원짜리 스포츠카인데 그 차보다 화물 트럭의 공기저항을 낮게 만들겠다니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단순한 허풍이 아니에요. 실제로 전기차에서 공기저항이 갖는 의미가 내연기관차와는 완전히 달라요. 내연기관차는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연비에 영향을 주긴 해도 치명적이진 않아요.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만으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공기를 가르고 나아가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특히 대형 트럭처럼 정면 면적이 넓은 차량에서 공기저항은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프란츠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이전 모델 대비 공기역학 효율이 7% 향상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공기저항 계수는 약 0.4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일반적인 대형 화물 트럭의 공기저항 계수가 6에서 0.8 사이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눈에 띄는 수치예요. 그냥 디자인이 예뻐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계였다는 거죠.
댄 프리스틀리가 추가로 공개한 기술적 개선 사항들도 꽤 흥미로워요.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완전 전동식 조향 보조 시스템이에요. 기존의 유압 방식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라 완전히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스티어링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건데요. 전동식 조향은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유압, 오일, 누유 같은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 유리해요. 유압 펌프는 항상 엔진 동력을 일부 소모하지만 전동 방식은 필요할 때만 전력을 사용하거든요. 두 번째로 이 조향 시스템에 사이버 트럭의 액추에이터를 적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가 최근 출시한 픽업 트럭인데 거기서 사용된 액추에이터 기술을 세미에 그대로 가져왔다는 건 2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이미 실차 검증이 된 부품을 쓴다는 신뢰도, 또 하나는 테슬라 플랫폼 내에서 부품 공유를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인다는 전략이죠. 세 번째는 48V 아키텍처 도입이에요. 기존 자동차들은 대부분 12V 전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48V로 올라가면 같은 전력을 전달할 때 전류량이 줄어들어요. 전류가 줄면 케이블이 얇아도 되고 발열이 줄고 에너지 손실도 적어지죠. 쉽게 말하면 전기 배선 효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네 번째이자 가장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바로 4680 배터리 셀 적용이에요. 4680은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원통형 배터리 셀 규격인데 기존 셀보다 용량이 크고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는 설계예요. 근데 이번에 특히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배터리가 100만 마일, 그러니까 약 160만 킬로미터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 트럭이라는 게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차량이잖아요. 그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수준의 내구성이라는 건 운영 비용 측면에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급 발표예요. 이론이나 발표만으로 끝나는 얘기였으면 또 테슬라가 뭔가 발표했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실제 운행 데이터가 함께 나왔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수백 대의 세미 유닛이 실제 도로 위에서 굴러다니고 있고 테슬라는 거기서 총 1350만 마일, 그러니까 약 217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실주행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냐면 그냥 연구실에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테스트 트랙에서 얻은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고속도로에서 실제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쌓인 데이터라는 거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그중 한 대가 이미 44만 마일, 약 7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대의 트럭이요. 그것도 아직 멀쩡하게 운행 중이고요. 이건 단순한 홍보 수치가 아니에요. 배터리 수명이나 파워트레인 내구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물류 기업들에게 이 숫자 하나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죠. 가동률도 주목할 만해요.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이 보고한 세미의 가동률이 95%라고 했는데요. 물류 업계에서 트럭 가동률이 그만큼 유지된다는 건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트럭은 고장 한 번의 운행이 멈추고 그게 곧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도 수치를 공개했는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80%는 24시간 이내에 다시 고객에게 돌아오고 그중 절반은 1시간 이내에 복구된다고 했어요. 빠른 대응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는 거죠. 댄 프리스틀리가 이번 인터뷰에서 또 하나 강조한 게 바로 수요 얘기였어요. 지금 테슬라 세미에 대한 문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배경으로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그로 인한 유류비 변동을 직접 언급했어요. 국제 정세가 출렁이면서 경유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물류 기업들이 운영 비용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 트럭은 충전 비용이 화석 연료 가격에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기름값이 오르든 내리든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그게 지금 기업들이 테슬라 세미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 CEO 일론 머스크가 올해 테슬라 세미의 고용량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요. 납품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디자인 개선, 기술 업그레이드, 파일럿 데이터 확보, 그리고 인프라 구축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세미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속도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전기 화물 트럭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자, 오늘 태조에서 정리해드린 테슬라 세미 업데이트 어떠셨나요? 무게 1000파운드 감소, 공기역학 효율 7% 향상, 완전 전동 조향의 48V 아키텍처, 100만 마일 설계 수명의 4680 셀, 실주행 1350만 마일 데이터, 95% 가동률,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구매 문의까지. 이 숫자들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물류 산업 전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퍼즐 조각들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 계속 파고들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챙겨